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탄핵에 지금 뭐 이게 탄핵 심판이 굉장히 지금 뭐 국민들 눈길이 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정치인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미 이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 어제도 뭐 원희룡 의원이 갑자기 뭐 국회에 나타나가지고 기자회견을 자청을 하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 개헌 관련 또 토론회에 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미 기자들이 다 물어봤거든요. 아니 대선 행보 시작한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기자들 눈에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본인들은 뭐 부인을 했지만은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사실 비명계 대선 잠룡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이제 시작이 됐다. 이게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낸 데 대해서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라디오에 나가서 이제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박주민 의원이 상당히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그런 분인데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그분들과의 갈등이 예상보다 좀 깊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유시민 작가야. 네. 그냥 민주당 바깥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제가 김경수 지사 대단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제 추측이지만 김경수 지사도 저를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뭐 답답하다 그랬을까? 또는 또 마음이 좀 아팠다 그랬을까?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무렵에 당을 떠난 분들을 어떤 분들을 상정하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기준에 봤을 때 예. 당을 떠났던 분들 중에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분이 없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래요. 아하. 예. 당을 떠나서 뭐 국민의힘으로 건너가시기도 하고 말했던 분들을 저희가 사과해야 된다 그러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의 포용은 맞는 포용, 적절한 포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하여튼 저렇게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야기했던 그 당을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당을 떠났던 분들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고 좀 포용을 해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 박용진 전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당내 이견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식의 어떤 대응 또 유시민식의 조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그것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어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어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국민 일반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역효과를 냈고 선거 시작도 전에 이재명 대표가 20만 표 이상은 까먹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반응이나 박용진 전 의원의 이런 이야기나. 저는 자기 잘못은 자기가 얘기하고 예. 남의 잘못은 남이 얘기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지난 대선 책임은 책임이다 예. 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 뭐가 예. 또 나와야 되냐면 예.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던 예. 그런 분들이 거기에는 내 책임도 있다. 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난 2022년에 대선 패배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꼬라지를 보면서. 그렇죠. 예. 그러면 2017년에 2016년과 17년에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그 몰아진 그 힘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진보 20년, 30년 만들었어야 되는데 5년 만에 다 살라버린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다 반성해야죠. 예. 그렇죠. 왜 이걸 반성하지 않습니까? 예. 이 결과론적인 반성들을 다 해야죠. 예. 문재인 정부에서 반성을 해야 될 일이고 예. 친문에서 반성해야 될 일이고 예. 또 하나는 후보가 됐는데 예. 거기에서 그 국민들이 주어진 후보의 기회를 가지고 이겨내지 못한 여기에서 대해서도 또 반성해야죠. 예. 각각의 반성의 지점들이 있는 건데 예. 자기 반성할 지점들은 얘기 안 하고 남 잘못한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이게 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자기 잘못을 자기가 얘기하고 남의 예. 잘못을 예. 남이 얘기하는 예.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예. 또 하나는 예. 이재명 대표한테 이거 잘못되고 있어.
이렇게보다는 예. 이것을 이렇게 해야 돼. 예. 라고 훈수를 두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예.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나라면 그 반도체 특별법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나라면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이재명 대표가 A라고 그러면 A가 아니고 B예요. B라고 하면은 A예요. 이런 식의 비판은 서로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건설적인 비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얘기들이에요. 예. 하여튼 뭐 민병덕 의원님 말씀에 저는 100%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어쨌든 그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대통령 그거는 정말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그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그 정권을 운영했던 그 주류에서 반성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후보도 후보로서의 또 책임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자기의 어떤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섞였어야 되는데 서로 남탓만 그러니까. 하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갈등이 이제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기회의 문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지 못하면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이 각오로 지금 우리가 져 본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해서 졌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기기 위한 방식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 하여튼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며칠 전에 하여튼 윤석열을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데 대해서 정말 후회가 된다. 네. 이렇게 하여튼 수준이 낮은 사람이 정권을 잡게 만든 데 대해서 정말 후회가 되고 국민들한테 송구스럽다라고 이제 예, 이야기를 저는 했고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 네, 그렇게 기도가 예. 잡혀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11일이었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한번 영상 좀 잠깐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최근에 소위 이제 비명 혹은 반명 진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거기도 딱히 진영 같지는 않긴 하던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대표님 비판을 하고 또 대선 출마 의혹도 좀 비쳐 있는 것 같고 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당이 조직이 아니고요. 원래 민주 조직이 아니고 민주당이잖아요. 이 당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단어 뜻이 그래요. 무리입니다. 무리. 이 사람, 저 사람, 이 집단, 저 집단에 모인 거거든요. 다양성이 생명이에요. 본질이자 생명입니다. 그 다양성이 죽어버리면 당이 아니에요. 당연히 불만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책임 얘기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에서 진 거는 제일 큰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떤 이제 몸을 낮추고 국민들한테 사과한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좀 화답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난 대선의 책임이 저한테 있었다. 제가 부족했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오후에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하여튼 들어오기 전에 이제 속보를 봤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지사님 지적이 완벽하게 옳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가자. 헌정수호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된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김경수 지사를 끌어안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셨고 다음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만나겠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런 일단 민주당 지지층부터 뭉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합하고 그게 이제 중도로 또 위원을 확장하고 해야지 사실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 그런 3년 동안에 계속 앙금이 있었던 게 사실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하겠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본격적으로 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봉합이 될까요? 예, 저는 우리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거든요. 예. 어떤 결과에 대해서 예. 이거 제 잘못입니다. 예. 라고 하면은 예.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잘한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상대방이 잘한 걸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이라든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임한 잘못 이런 거 얘기하면 아이고 꼭 그렇진 않습니다. 퇴임할 때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진짜 그 우리 대한민국은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최고의 높은 지지율로 퇴임하셨습니다. 예. 엄청난 장점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내가 후보로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졌다 다 내 책임이다 하면은 역대 최고의 표를 받은 것이다 네. 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좋은 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예. 우리 사인들 간에도 그런 예,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시작해 주셨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잘 화답했다. 그리고 이제 김부겸 총리도 만날 거고 임종석 실장도 만날 건데 예. 오늘 김경수 지사 만나는 것처럼 그런 식이 되면 예. 훨씬 더 화합된 분위기에서 다시 이 헌정 세력이 저기한테 지는 이런 기회에 지는 이런 우를 범하는 그런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을 하지 않을 수 분위기가 좀 잡혀나가고 있어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까지는 어렵겠죠? 여기는 직접은 지금 당장 직접은 어려울 거고 네. 그 주변의 분들이 네. 좀 설득을 좀 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예. 그 하여튼 언론에서 지금 보기에는 그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민주당도 그렇고 본격적이지가 국민의힘도 않을 거예요. 그렇고 좀 대선 얘기를 다들 좀 꺼리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은 이미 그 이른바 뭐 잠룡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력 정치인들은 이미 행보를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중도 확장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어떤 뭐 이른바 이제 우클릭 행보들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제 명태균 특검법이라든가 이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한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결국은 어떤 투트랙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좀 이런 식의 전략을 쓴다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당연하고요. 예.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됩니다. 예. 한 마리라도 놓치면 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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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다소의 우클릭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가 되고 예. 다만 또 중심을 좀 잡아야 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을지로 위원장이잖아요. 예. 을지로 위원장까지도 그거 그냥 확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을지로 예. 위원장은 을을 중심으로 두고 갑과 을의 상생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을의 편에서 조금 더 설 겁니다. 예. 이거는 역할 분담이라고 좀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 100일 안에 국민의힘이 이제 표변을 할 거다. 100일 안에 이제 뭐 또 무릎 꿇고 이제 살려달라고 그러고 뭐 이제 윤석열을 손절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달라질 테니까 우리 좀 다시 좀 손잡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표변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빠르면 2월 말 아니면 3월 초 중순이면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많은 그 헌법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는 그 속도로 봐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어떤 절대 강자가 있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 고만고만한 뭐 최근 뭐 그구들이 지금 밀고 있는 김문수, 처음에 뭐 오세훈, 네. 한동훈, 홍준표 다 고만고만하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제 탄핵에서 이제 윤석열 파면이 되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돌변을 해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뭐 살려주십시오, 뭐 민주당한테 정권 빼앗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이제 하면서 결국은 요 고만고만한 요것들을 이제 흥행을 붙여가지고 경선에서 좀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흥행몰이를 하고 또 뭐 이 국민의힘을 뛰쳐나간 또 이준석과 또 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경선 흥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 대선 주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을 틀림없이 구사할 거다. 그런데 민주당은 너무 지금 막강한 그런 후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지금 사실 뭐 김경순이 뭐 김동연 지사니 김부겸이 뭐 지지율이 너무 사실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 경선이 너무 좀 재미없고 오히려 국힘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어쨌든 국민적인 관심사를 모으고 중도로 좀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이벤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김부겸, 뭐 김경수, 또 누구 네. 이런 분들의 네. 발언들을 조금 더 허용을 하고 네. 또 세력도 모을 수 있게 하고 예. 그런 것들은 예. 좀 큰 틀에서는 예.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대선 때 윤석열 심판, 내란 네. 세력 심판,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세력 이렇게 될 건데 예. 이것으로만 안 될 수 있어요. 예. 중도층 같은 경우는 예. 민주당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건데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을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이재명 대표는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고 예. 특히 사회 경제적 구조와 관련해서 굉장히 밝습니다. 예. 정책적으로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걸 펼쳐보지는 못한 거예요. 예. 성남시장으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걸 펼쳤는데 대표로 와서는 이 검찰의 탄압 때문에 많이 펼쳐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우리의 사회 경제적 이런 공약들, 센세이션한 공약들, 근본을 바꾸는 공약들 이런 공약들로 좀 집중을 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방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아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나오셔가지고 성장을 해야 파이가 커진다라는 예. 얘기를 하면서 공정한 분배를 전제로 해서 성장을 한다, 파이를 키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을지로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예. 생각하냐면 정의로운 분배가 이제 성장의 혁신 성장의 인센티브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약간 순서의 차이가 있지만 예. 지금 우리의 발전 경로들을 봤을 때 과거에는 대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예. 지금은 대기업의 역할로서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게 잘 분배돼서 중소기업과 이런 데가 더 살아나야지 대기업조차도 더 커지는 경쟁력을 가지는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 시대 변화로 좀 보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정책 선거를 좀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오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가지고 헌정 수호 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조국 혁신당을 비롯한 물론이죠. 야당들 다음에 민주진영의 뭐 시민단체라든가 다양한 사회 세력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예,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핵심이 뭡니까?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세력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렇죠. 민주당만 원하는 걸 얻고 네. 다른 세력들은 예. 대의에 복무해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각각의 세력이 원하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은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가 원하는 것들이 명백히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저는 수용하면서 네. 연합체를 크게 빅텐트를 쳐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에 올라타가지고, 거저 정권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탄핵 연대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탄핵을 그렇죠. 했던 예. 그때 미통당입니까? 예. 어딥니까? 뭐 새누리당입니까? 그 그렇죠. 당에 아주 몇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62명이 탄핵에 찬성을 했죠. 그 사람들을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정권에 예. 합류시켰어야죠. 그렇죠. 합류시켰어야죠. 예. 그렇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미 도태돼 버린 사람도 있고 다시 백도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분들을 합류시켰다면 문재인 정권을 합류시켰다면 지금 저희가 정말 진보 정권을 탄탄하게 하면서 경제도 평화도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죠. 지금 하여튼 그 보수, 극우 이쪽에 지금 그 정말 굉장히 좀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그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사실 잠복해 있다가 이제 이게 터져 나온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다음 대선에서
예를 들어 뭐 정말 뭐 간발의 차이로 이긴다든가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향후 예, 후유증이 예. 클 겁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빅텐트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렇죠. 욕심을 네. 내려놔야 이게 되는 핵심입니다. 거죠. 예. 그런데 특히 이재명 대표님이 예, 욕심을 내려놓고 예,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많이 포용하고 예. 이것이 핵심이고 예, 지금 오늘 워딩이 김경수 지사한테 당신 말이 전부 옳다.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워딩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그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모습, 이 민주당 그 내부에서도 일각에서도 뭐 일극체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재명 네, 일극체제다. 지난 어떤 그 총선 공천에서의 어떤 뭐 그런 잡음도 있었고 사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재명 대표가 지금보다도 더 큰 포용력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물론입니다. 같고요. 네, 물론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아까 좀 그 민변대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을주로 위원장이시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바로 엊그제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성장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 전에는 그 반도체 노동자의 주 52시간 그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또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좀 노동권을 강조하는 쪽으로 약간은 좀 또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진보 언론도 그렇고 진보 진영 일각에서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과 가치 그걸 지키면서 실용주의를 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하여튼 주 52시간 예외라든가 또 일부 이제 그 이재명 그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또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좀 돌아간 측면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 정책 디베이트 과정에서 네. 이제 이쪽 얘기를 듣고 저쪽 얘기를 같이 듣는 거잖아요. 이쪽 얘기를 들으면서는 이쪽 얘기를 긍정적인 측면들을 얘기해주고 예. 이쪽 얘기를 들으면서는 예. 이쪽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예. 이해해주는 예. 이런 입장 속에서 이제 나온 워딩인데요. 예. 실은 그 삼성이 지금 핵심적으로 반도체와 관련해서 해달라는 게 52시간 이거 외를 해달라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 보조를 해주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잖아요. 예. 이게 핵심이지 예. 52시간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에서는 특별 연장 근로에 대해서 예. 허가제를 그러니까 인가를 해줘 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 이것을 22번인가 썼어요. 예. 근데 SK는 한 번도 그걸 쓰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도 더 많이 돈을 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삼성이 어려운 것은 예. 그냥 삼성의 약간의 전략적인 미스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노동을 많이 시켜야지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국힘당에서 그 혈안 질의하는 거 보면 계속 그것만 강조하거든요. 예. 그것만 강조하는데 그것이 핵심은 예. 아닙니다. 예. 저는 이 노동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무너지면 완전히 뚝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특별 연장 근로 인가제라는 것을 예. 조금 더 활용하게 해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뚝은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예. 맞지 않나. 예.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뭐 세제나 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단기적이라고 봅니다. 한 번 깎아주면 한 번만 좋고 잊어버려요. 예. 저는 현금을 주는 보조금 제도를 써야 한다고 보고 예. 이것들이 그냥 이 돈을 그냥 아무렇게나 쓰라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약자, 예를 들면 노동자를 위해서 이만큼 써라든지 또 그 중에서도 인프라를 만드는데 이만큼 쓰라든지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 그것의 성과가 나면 네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회수를 해. 이렇게까지 해야죠. 예. 우리가 대기업을 그냥 주기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성과가 났을 때 예. 환원을 해. 예. 이것까지 다 들어가는 예. 그런 특별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프레임을 짰는지는 모르지만 마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좀 외국에서 알려진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 SK는 예. 52시간을 한 번도 넘어서지 않았어요. 예. 근데 삼성은 많이 넘어섰어요. 예. 그러면 52시간을 많이 넘어서서 노동 많이 한 삼성이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죠. 예.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예, 겁니다. 예. 시간이 이제 뭐 5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좀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 35조 슈퍼 추경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경제 성장에 필요한 부분, 다음에 민생 회복에 필요한 부분 해가지고 35조를 편성을 했는데 특히 민생 회복 쪽에 많은 추경을 지금 배정을 했고 그 중에 보면은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이제 소비 쿠폰, 뭐 지역 화폐라고도 네네.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해왔던 부분이잖아요. 이 국민 전체한테 그 소비에 필요한 그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데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떻게 이게 잘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안타까운데요. 국민의힘이 이것도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쓸 돈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4인 가족에게 하면 100만 원 아닙니까? 꽤 큰 돈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경제를 돌게 만들고 예. 순환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순환이 되다 보면 예. 한 번 순환, 두 번 순환에 우리 부가세 10%들이 막 늘어납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세금을 쓴 예,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거치기도 하는 예. 그러니까 마중물이 되는 예, 이걸 가지고 논이 말라 있는데 논에다가 막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논에 물을 품어내는 예. 이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이걸 품어내기 하기 위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 24만 원, 25만 원 가지고 이 마른 논이 다 적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여기에서 지하수가 품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이게 자금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또 우리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정책적으로 효능감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훨씬 더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금 불용액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예. 금액을 늘려요. 예산을 예. 늘려요. 예. 근데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화폐는 이게 굉장히 효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줄이고 없애버리잖아요. 예. 이거는 이재명 표다, 민주당 표다 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책의 실제 효과를 보고 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예. 않고 있다라는 지점이 아쉬운 것이고 또 국민의힘에서 우리를 정말 비판할 때 민생 예산을 다 깎아놓고 우리가 민생 추경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아닙니다. 예. 우리가 깎은 것은 예비비 깎은 거고요. 예. 특할비 깎은 겁니다. 예. 특할비는 지금 오늘도 이상한 얘기를 하시던데 뭐 밥도 못 먹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특할비로 그럼 지금까지 밥을 먹었습니까? 다른 월급쟁이들은 모두 자기 월급으로 밥을 먹습니다. 특할비로 밥 먹지 않아요. 그렇죠. 예. 특할비 어떻게 쓰고 있어?에 대해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영수증을 못 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윤석열이 그걸 가지고 자기 부하들 통제하는 용으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수증을 못 낸 거 아닙니까? 예. 영수증을 못 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가 동의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거고 예비비는 지난해 2.5조, 예. 2.5조였는데 1.5조밖에 못 썼어요. 예. 1조의 불용액이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4조를 편성해 왔어요. 2.5조도 못 쓰고 1조를 남겼는데 예. 근데 올해 4조를 편성해 왔어요. 예. 그러면은 이 예비비를 가지고 부모님 돈처럼 쓰려고 한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5조만 줄인 거예요. 예. 4조에서 1.5조 줄여가지고 예. 2.5조를 만들어준 겁니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리고 민생 예산은 원래부터 세워져 있지 않았어요. 예. 국가에서 그것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걸 세워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재명 대표의 중요한 이재명 대표가 추진했던 중요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반대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경기가 아주 침체돼 있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 쿠폰 전 국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정책을 많이 쓰거든요. 지금까지 뭐 최근 몇십 년 동안 수없이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사실 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민생 지원금 그 정책이 굉장히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잘 그 정부를 좀 설득을 해가지고 뭐 국민의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기재부를 좀 잘 설득해가지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네. 충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고 있어요. 아, 오늘 뭐, 한 시간은 그냥 금방 지나갔네요. 좀 바쁘신데 정말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예. 계속 국회에서 지금처럼 하여튼 좋은 활동 보여주시기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